강남 성모 원안과 원장 김만수입니다. 오늘은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 후 반드시 선택해야 할 인공수정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올바른 정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성모원안과 안과 전문의 김효원입니다. 백내장 수술 전에 렌즈를 어떤 걸 넣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렌즈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초점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잘 보이게 하거나 가까이 잘 보이게 하거나 보통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멀리 잘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돋보기를 쓰셔야 되는 도수이고요. 가까이 초점 거리를 맞추는 경우는 멀리 잘 보는 안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요, 멀리랑 중간거리 가까이까지 초점이 여러 군데 맺기 때문에 안경이나 돋보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초점을 맺기 때문에 빛 번짐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나온 렌즈들은 그 빛 번짐을 어떻게 개선시키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준다초점은 다초점이 아니에요. 근데 다초점 중에서 굴절형과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에 따라 다른데 이 회절형 말고 굴절형 인공수정체를 쓰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다초점이냐 아니냐, 준다초점도 다초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상당히 다양한 인공수정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분들은 선택에 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랑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이거 하세요, 이게 좋아요, 이게 비싸요, 이렇게만 막무가내로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은 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면은 예술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렇고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생각보다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기대한 거하고 기대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초점 인공수정체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 빛번짐 물질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빛번짐 이외에도 다초점 안경은 다초점 기능이 되게 안경의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 볼 때는 눈을 내려서 밑으로 보죠. 그리고 멀리 볼 때는 가운데로 보죠. 그 가운데에는 다초점 기능이 없고 그냥 단초점에 멀리 보는 기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 감도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인공수정체는 이 가까운 거 보는 기능이 눈의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한 90% 정도는 통과하지만 10% 정도의 빛의 손실을 갖고 와요. 그 10% 손실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흐리게 보이고 어둡게 보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두운 데 가면 더 그렇고, 처음에 인공수정체 시도했을 때는 거리를 이용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나왔어요. 거리를 이용하면은 초점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눈에 넣어봤더니 거리 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초점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기능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대비감도의 문제. 전체적으로 좀 10% 정도 빛이 잃어버리니까 좀 흐리게 보인다는 거. 그럼 야간에 이제 빛이 번지는 문제. 빛 번지는 문제는 이제 강한 빛이 그래요. 실내에서는 빛 번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형광등 정도 갖고는. 그런데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강한 빛에 대해서는 빛 번짐이 심하게 있죠. 주부들은 만족도가 높은데요. 운전을 덜 할수록 다초점 기능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대비감도가 줄어들고 어떤 분들에는 대비감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공수정체는 무생물체 아니에요? 걔는 변하지 않죠. 사람이 변하는 게 사람. 성격상 잘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크죠. 우선은 단초점 렌즈가 더 적합한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눈 질환이 있는 분들 또는 각막 혼탁이 심하게 있는 분들은 단초점 인공수정체 또는 준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초점 중에서도 요즘은 이제 단초점의 개념을 접목해서 빛 번짐이 훨씬 줄어든 렌즈들이 있거든요. A사의 BBT라는 렌즈가 그런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중 초점, 4중 초점이 아닌 링이 좀 적은 그런 렌즈들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전적인 각막 이상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 이렇게 각막에 혼탁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시력의 질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빛 번짐이 있고 잘 안 보이시는데 다초점 렌즈를 넣으면 더 상이 흐리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심하게 진행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초점 렌즈는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만 가지고 있고 장점은 빛을 100%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산란이라든가 빛을 잃어버린다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빛을 나눠주거나 빛이 산란되면은 그 눈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질환이 있을 때는 다초점 렌즈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70 내지 75세인데도 동공이 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초점이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75세 이상이 되면 시 기능도 완전하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동공도 충분히 작아져 있어서 다초점까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단초점으로도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으로 한 75세가 넘으셨거든요. 지금 멀리 가까이 다 잘 보이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고 운전도 잘 하시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75세라고 무조건 다초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눈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좀 해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집어넣었을 때 그 환자가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용납형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그 만족도는 생각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노인이 돼도 가까운 곳을 잘 보려고 하는 목적이 많이 있죠. 요즘은 특히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다초점이 나이가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직업적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하시는 분들. 운전하는 분도 또 재밌어요. 운전하는 분도 자기는 시골에서만 버스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초점 해달라는 거예요.